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경제사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미군 정기와 이승만 정권까지 경제 상황을 봤고요. 이제 장면 내각부터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치사에서 공부했으니까 장면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발시켰던 게 바로 62년에 박정희 군정 때입니다. 제가 이게 1차라고 쓸게요. 녹색, 5차 뭐 이런 것들은 개헌이고, 여기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발한 겁니다. 2차는 몇 년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나오죠. 5개년 계획이니까. 2차는 67년이고 3차는 몇 년일까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3차와 4차가 이 무렵이라고 볼 수 있겠죠. 77년이 4차겠죠. 그러면 1, 2차는 유신 이전이고 3, 4차는 유신 이후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1, 2차 경제개발 때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을 발전시키려 노력했고, 3, 4차 경제개발 계획 때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하면 당시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격 정책을 펴야만 했지요. 저가격 정책을 펴야 하는데 생산비가 저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펴야만 했고, 임금은 싼데 쌀 가격이 비싸버리면 노동자들이 폭동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저고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출 장려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이 피땀 흘려서 일군 경제 개발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가격, 저임금, 저고가 정책은 60년대뿐만이 아니라 70년대까지 행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설마 지금 한국사 수업 시간인데 경공업이 뭡니까? 중화학공업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섬유, 문방구, 장난감, 가발 이런 것들이 경공업이고, 중화학공업이면 여러분 화학, 정유, 조선, 제철 이런 게 바로 중화학공업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 70년대 가가지고 석유파동이 두 번 있습니다. 1차 석유파동 7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석유파동이라는 게 석유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다 보니까 석유를 많이 수입해 쓰는 나라들은 미치는 거지. 대신 중동은 떼돈을 법니다. 근데 그 중동으로 돈이 몰릴 때 우리 건설업체들이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중동 러시가 행해졌고, 중동에서 고속도로를 놓고 건물을 세우고 송유관 파이프 넣어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오는데, 이걸 중동 특수라고 합니다. 1차 석유파동. 그런데 78년 무렵에 2차 석유파동이 땅 하고 터졌단 말이죠. 또 달려갔습니다. 중동 러시. 그런데 1차 석유파동 때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선진국들이 에너지 전략 운동에 들어가 버렸고, 문제는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면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해 쓰는 나라로 변모해 있어서 마침 또 중동 특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동 러시아 했던 기업들이 많이 도산돼 버립니다. 그런 과정의 경제 위기죠. 그 경제 위기 과정에서 79년에 YH 무역 사건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네. 그러면 332페이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정권을 봤는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상하게 이런 연도들로 사건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저임금 정책.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 자살납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70년에 전태일하고 써드릴게요. 근데 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노동법을 지켜라. 이게 연도 문제로 참 시험에 기출이 된다는 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전태일 열사가 70년에 돌아가셨고, 새마을운동 출발이 또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건 물론 3, 4차 경제개발 운동일 때겠지만 새마을운동이 출발했던 게 1970년인 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게 연도 문제로 두 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면 유념하시고, 또 이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3개 들어가네요. 전태일 열사 분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게 되면서 당시 학생들도 민주화운동에만 관심이 있었지 노동운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제야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새마을운동 70년부터 쭉 가는 거고요. 경부고속도로는 70년에 완공되었다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물어보는 과정에 시험에 나오는 게 이 77년 무렵에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출 100억 달러 돌파했다는 6교 사진자료 주고, 이게 지금 박정희 유신 때인지 알아?
혹은 박정희 정권 때인지 아냐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어지간하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이 정도로 충분히 마무리. 처음 듣는 내용들인가요? 혹시 학창 시절에 뭐 한국지리 공부하거나 그럴 때도 다 공부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2페이지 된 거고, 지금 심화톡톡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이 너무 지금 어려운 내용 들어가 있고요. 알아두면 편해요의 뭐 통일벼 이야기라든지 혼분식 장려 이야기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한능검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도농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 정경유착, 뭐 이런 것들이 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책 읽어보시고요. 이제 각 정권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정권 가면 전두환은 대박입니다. 솔직히 박정희 정권은 흉년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두환 정권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박정희 정권 내내 무역수지 적자였거든요. 전두환 운도 좋아 이 새끼 무역수지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83년인가? 그때는 막 GMP 이런 표현도 썼는데 GMP $2,000 돌파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이 돼서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되어간다는 장밋빛 꿈을 꿨던 시기가 전두환 정권 때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시험 출제는 안 됩니다. 시험 출제는 3조 호황. 원래 수험한국사에서 3조 호황은 굉장히 많이 기출됩니다. 이게 빡빡이 땐지 모르면 난리가 납니다. 3조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할 일이 없죠. 저금리니까. 3조 호황 하나는 이거 진짜 빡빡이라는 거 이거 진짜 꼭 잡아주십시오. 나머지 경제 정책은 전두환은 그냥 뭐 건너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노태우가 땡큐인 게요. 노태우는 정치사적으로 뭐 광주 청문회도 열렸고 여소야대였다 그런 말씀 드렸고 민자당도 만들어줬고 북방외교했다 기억나시죠? 근데 경제에서 노태우는 기출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이 뭐 여러분 이게 91년 10월이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런 건 수험한국사에나 기출되는 거니까 건너가셔도 될 것 같고, 김영삼 정권 가면 김영삼은 진짜 영어. 그래서 여러분 좀 좁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보세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다음 WTO, 그 다음 OECD, IMF 전부 다 김영삼 정권 때예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몇 년? 이게 94년. 이런저런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95년, 96년. 9자를 내가 참 못 쓰네. 97년. 됐나요? 영어는 원래 그 우루과이 라운드 여기 농산물 수입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해버리니까 막 농민들이 청와대가 소 풀어버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WTO, 세계무역기구, 이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좀 빠르지 않았나. 국제통화기금에 이제 우리 경제를 의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전부 다 김영삼 정권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김영삼 때 그래도 민주노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11월 대수능에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지더라. 1995년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김대중 정권은 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노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부실기업 정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정리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피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뭐 해요? 외국 자본 유치 투자를 증대시킵니다. 외국 자본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자본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에 노력을 했고, 엄청난 단체 하나도 알아야죠.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김대중이 98년 2월에 취임하고 노사정위원회는 98년 1월에 만들어지니까 원래는 김영삼 정권 때인데 이거는 당시 당선자 시절이었던 김대중이 앞장서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 노사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금모으기 운동, 정리해고, 부실기업 정리, 외국 자본 투자 증대, 이게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 알 것이고, 민주노총은 95년이고 노사정위원회 얘가 98년인 건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험에 뭐가 나와버리냐면 이 김대중 정권 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IMF 경제위기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날은 언제야? 그게 2001년이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게 2001년이다. 이것도 11월 대수능에 기출되면서 공무원 시험에도 막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김대중 정권 때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건 뭐 거의 상식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승만 정권 이 앞 시간에 끝났고 경제 파트 이 시간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경제 공부할 거 없었네. 김영삼, 김대중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쵸? 어느 정권인지 말면 되니까 3조 호황 어느 정권 빡빡이 됩니까?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 좀 70년대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어느 정권? 박정희. IMF 경제위기 언제? 김영삼. 그걸 극복한 건 김대중.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이것은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 달성 77년 박정희 유신 때입니다. 그럼 보기 자료는 박정희 유신 때, 그 정부 때 있었던 거. 1번 OECD 영어 나왔다. 김영삼. 됐죠? 그 다음 2번. 이런 선지가 좀 어렵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했던 건 이건 노무현 정권 때라고 조금 정치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10년, 15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좀 들어본 듯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좀 어렵나요? 그래서 그냥 노무현 정권 선지가 하나 오랜만에 나왔고 YH 무역 노동자 대 농성을 강경 진압했다. 여러분 정치사에서 79년에 YH 무역 사건 시민당 당사 농성 김영삼 제명 부마 항쟁 11.6에서 12.12까지가 다 79년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맞나? 인정합니까? 동의해요? 그래서 3번이 유신 때니까 정답은 정답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정치사에서 김영삼 정권의 업적을 공부했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정권 알아야 된다니까요. 노사정위원회.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와, 이렇게 경제사까지 털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일은 대박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기출되거든요. 이 연표 그대로 놔두고 통일 이야기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